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오늘 이번에도 새 종목을 가지고 분석합니다. 하이로닉, KCS, 제일바이오 새 종목입니다. 하이로닉은 장대 거래량을 만들면서 일봉도 윗꼬리가 달린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이 모양은 29일 월요일날 상승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크게 상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KCS 장대 거래량이 두 번 섰습니다. 그때마다 윗꼬리가 달린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횡보를 했죠. 제일바이오 이것은 순방향을 기록합니다. 즉 거래량이 늘면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추세 패턴으로 검색을 한 건데요. 뭐냐면 이렇게 상승을 했고 여기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이 선정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평선 정배열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일단 KCS의 경우에는 이평선 정배열로 보이고 제일바이오도 역시 이평선 정배열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이로닉은 이평선 정배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복합 차트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우선 하이로닉을 분석합니다. 하이켄 애쉬를 보시면 상승이고요. 파라볼릭사도 상승입니다. 그리고 DMA도 상승이죠. 이렇게 가격 차트를 보시면 상승 추세인데요. 거래량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 지표를 보셔도 상승이고 하이로닉스 MACD 오실레이터 즉 추세의 지표를 보시더라도 상승입니다. 그런데 C5는 하락을 했습니다. 개인 매매 동향을 보시면 매수세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이로닉스 샤시킨스 오실레이터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 음봉이 나와서 한 3일간인가 음봉이 나왔죠. 특히 하이켄 애쉬 일봉입니다. 그것 때문에 C5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상승 추세로 반전을 한다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가격 지표, 거래량 지표, 추세 지표, 모멘텀 지표 거기에 개인 매매 동향까지 보시면 현재는 강세장이라고 보시겠습니다. 강세장인데 계속 강세장이었던 건 아닙니다. 26일 어제 금요일 장에서 양봉이 나오면서 그것도 장대 거래량에 따른 장대 거래량에 따른 일봉, 윗꼬리가 긴 일봉이 나오면서 지표들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강세장이긴 하지만 완벽한 강세장은 아니고 약한 강세장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KCS입니다. 하이켄 애쉬 일봉으로 보면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DMA도
DEM 자체는 매도 시그널이긴 하지만 MFI가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서 좋지 않죠. 이건 봉합장입니다. 그리고 파라볼릭 4 역시 봉합장입니다. 그래서 가격 지표상으로는 현재 봉합장, 횡보장, 기간조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량 지표는 횡보 중이고요. MACD 오실레이터, 즉 추세 지표들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 반면 CO 차익기수 오실레이터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을 보시면 개인들은 좀 팔았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종목은 현재 횡보, 보합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바이오입니다. 제일바이오 일단 하이켄 애쉬상으로서는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파라볼릭 4도 그 추세가 없고요. 추세가 없다는 얘기는 특히 그 파라볼릭 4의 경우 추세가 없다는 것은 추세가 하락 추세가 아니라 추세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세장이나 약세장 또는 상승이나 하락이 없고 그냥 횡보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DMA는 이제 봉합준도가 되겠습니다. 이유는 DMA에서는 상승이지만 MFI가 하락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종목은 이제 일종의 부부 같습니다. 같이 움직이는 그리고 같이 봐야 하는 지표들입니다. 제일바이오의 OBV 목표가는 목표가 아니라 거래량 지표는 현재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세 지표는 하락하고 있고요. CO 차익기수 오실레이터 지표도 횡으로 하고 있습니다. 횡으로. 그리고 개인 매매 동향은 하락을 했습니다. 좀 크네요. 긍정적이죠. 그러면 정리를 하면 가격 지표로는 횡보가 되겠고 기타 거래량 지표와 모멘텀 지표로는 횡보. 하지만 제일바이오 MACD 오실레이터 차추세 지표는 현재 하락이 강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제일바이오는 현재 횡보 보합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트가 제가 그 지난번에 바로 전에 분석하던 차트들과 좀 다른 이유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이 그 거래량, 추세선, 모멘텀, 뭐 가격지표, 매매동향 이런 것들이 다 좋았는데 왜 오늘 이번에 보는 세 종목은 그렇게 되지 않고 뭐 봉합 정도가 되고 강세장이 못 되고 그렇게 되느냐? 그 이유는 그 전에 그 분석하는 것들은 일단 이평선이 정배열이고요. 그리고 거래량들이 그 추세적으로 달립니다. 지금 상승 추세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강세장들이 많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었는데 그런 종목들의 분석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종목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오르는 종목도 몇 종목 안 되는데 세 종목씩 막 하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금방 동나는 거죠. 지금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평선이나 또는 지표들이 우량한 것들이 이제 다 동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추세 패턴상으로 뭐 상승 추세라든가 아니면 이중바닥, 뭐 조정 후, 뭐 횡보 상승, 뭐 V자형, 뭐 역상봉형 이런 것들 아직 그런 것들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분석한 건 상승 지속 패턴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좀 다릅니다. 전에 분석하던 거하고. 그래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각설하고 각설하고 이제 재무표를 보겠습니다. 일단 하이로닉부터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손익계산상의 영업이익이 빵입니다. 적자 전환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요. ROE는 꽝이고요. 유보율은 좋습니다. 그리고 부채비율도 좋습니다. 장사를 못한 거네요. 작년에 장사를 못한 겁니다. PER을 보실 텐데요. 이건 그거 없습니다. 이유는 작년 실적이 그 적자였기 때문에 ROE PER과 그 PER을 비롯한 몇 가지 그 시장 가치 비율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퍼는 즉 PER은 그 수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PBR 그리고 PSR 아주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PCR의 경우 좀 높네요. 이건 상당히 높은데요. 이것은 그 다른 말로 바꾸면 부도가 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EVA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EVA 상으로도 마이너스 19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못한 데다가 차익금이 늘은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돈을 빌려와서 메꾼 모양인데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EV 베비트다도 68.26으로 아주 나쁩니다. 정리를 하면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뭘 계산하냐면 5,000원일 때 얼마로 환산이 되는지 26만 8천원인데요. 재무 비율상으로는 이게 뭐 크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거죠. 예. 그 재무표 대비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하이로닉은 현재 너무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KCS입니다. KCS 영업이익이 32억인데 전년도가 12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증가율이 168.07이 되는 거고요. ROE도 14, 유보율 이거 꽝이네요. 부채비율 60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5만원짜리인데 5천원이라고 하면 즉 액면가 5천원이면 56,9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그 저평가된 것입니다. 저평가된 것인데 일단 퍼를 좀 보겠습니다. 종목퍼와 업종퍼. 업종퍼가 40인데 종목퍼가 25네요. 예. 거의 반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퍼로는 저퍼주죠. 예. 저퍼주입니다. 좋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PBR 나쁘지 않고요. PSR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건 아닌데 나쁘지는 않습니다. PCR을 보시면 13에서 27인데 이것은 좀 나쁜 쪽으로 봐야 되겠죠. 나쁨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EVA가 22, 그 금융비용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가 되고 EV 베비트다 감가상각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EV 베비트다를 보시면 15로 이 종목이
그 아주 우량한 종목은 아니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표가 우량하고 시장가치 비율도 나쁘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 종목이 뭐 슈퍼 종목은 아니다. 그냥 가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EVF EBITDA도 많이 개선이 되긴 되었습니다. 15년에 42였다가 16년에 53, 17년에 39, 그리고서 다시 줄어서 15니까요. 예,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좋은 건 아니죠. 정리하면 KCS는 현재 저평가되었다 라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제일바이오입니다. 제일바이오 영업이익을 보시면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을 보시면 14억입니다. 전년도가 11억이었으니까요. 26.47% 늘었고 ROE가 3.46. 예,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생각이 없네. 3.46이면 예, 뭐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쪽은 아니고 나쁘다고도 말 못합니다만 이거 금리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면 뭐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유보율 꽝이고요. 부채 비율은 아주 극히 우량합니다. 그래서 액면가 5,000원짜리니까 47,500원이네요. 이 정도면 예, 아주 우량한 편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량합니다. 우량하고 예,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PER을 좀 보겠습니다. PER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업종포가 67인데 종목포가 68입니다. 예, 좋은 건 아닙니다. PBR과 PSR, 즉 주가 순이익 비율과 순자산 비율이죠. 주가 순자산 비율과 주가 매출 비율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주가 현금 흐름 비율 PCR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EVA가 4억 정도 되는데 EBITDA도 18억 정도가 되고 근데 EVF EBITDA가 32.15 이것은 결코 좋다고 말 못하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제일바이오는 현재 저평가가 아니라 다시 보니까 저평가가 아니라 이거는 적정가입니다. 적정가. 이 정도면 이 가격에 이 재무 제표에 또는 이 시장가치 비율에 또는 이 손익계산서상에 보면 대략 500원당 한 5,000원 남짓 이 정도가 적정가라고 봅니다. 네, 그 정도가 되네요. 제가 잠시 따져봤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아까 PNF 안 봤죠? PNF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NF 목표가들입니다. 하이로닉 7,030원입니다. KCS 8,000원입니다. 제일바이오 3,530원입니다. 하이로닉은 7,030원, KCS는 8,000원, 그리고 제일바이오는 3,530원인데 왜 제일바이오는 현재가 아래에 있느냐?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 음의 움직였죠.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목표가는 뭐냐면 3,530원이라는 목표가는 뭐냐면
하락 한계선입니다. 즉 3,530원까지 최악의 경우 내릴 수 있다. 즉 최악의 목표가는 3,530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락 목표가죠. 이것들은 상승 목표가입니다. 하이로닉과 KCS는 상승 목표가인데 제이바이오는 하락 목표가입니다. 이유는 음의 방향이 음선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본 동영상을 보시고 투자하실 때 투자의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또 본 동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또는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쌓이는 구독 속에 서로 간의 우정과 신뢰가 쌓임입니다. 지금까지 성공하다였습니다.